네,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공소 제기 후의 수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라고 하는 것이 이 범인을 발견하거나 또 증거를 확보해서 수집을 해서 그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수사를 완벽하게 해서 공소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100% 완벽하게 한 다음에 기소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사라든가 재판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인지수사를 시작할 당시, 기소를 할 당시와 또 법정에 가서 또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다거나 또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를 했는데 피고인에 대한 또 다른 범죄 사실이 발견된다거나, 자백을 했는데 허위의 자백을 해서 진범이 발견된다거나, 단독 범행이라고 했는데 공범이 발견된다거나, 그럴 때는 추가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이미 기소가 되면 그 사건의 관할이 법원으로 넘어가는데, 법원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계속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해지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 형사사법 절차라는 것이 재판권을 가진 법원, 기소권을 가진 검찰, 방어권을 가진 피고인, 이렇게 3자가 이렇게 절차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세 개의 형사소송 주체가 서로 절차를 형성해 나가는 것인데, 방어권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 기소권의 주체인, 수사권의 주체인 수사기관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한다라고 하면 방어권 행사하기가 불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 것이 통설적인 견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소 제기 후에 수사, 그럼 수사라는 것이 강제수사와 임의수사가 있으니까, 그러면 강제수사 중에 대인적 강제처분은 체포, 구속이고 대물적 강제처분은 압수수색 검증이니까, 그러면 피고인을 기소를 했는데 기소한 검사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적절하지 않죠.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라서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기소가 된 다음에는. 그러니까 피고인을 기소한 검사가 피고인을 구속한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기소가 되어 있는 수소법원 이외의 다른 법원, 중앙지법에 기소를 했는데 수원에 있는 다른 검사가 별건으로 구속을 한다. 그거야 별도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피고인을 그 피고인에 대한 다른 범죄 사실로 수원지검 검사가 구속을 한다고요. 변론으로 하고 어, 기소를 하거나 수사한 검사가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형수법 21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압수수색 검증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압수수색 검증이라는 것이 강제처분인데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가능하다. 이런 이론이 시기의 제한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런 이론도 있을 수 있고, 제1심 공판기일 전에는 가능하다. 이런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기소를 했는데 또 강제처분을 한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부정설, 판례도 부정설의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 그럴 때 구속할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을 하면 가능하고, 또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한다. 그럼 임의 제출물의 압수로서 그것은 허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소 제기 후에 임의수사. 임의수사는 원칙적으로 형사법 199조 1항에 따라서 수사에 관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임의수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기소를 한 사람을 불러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제가 89년도에 사법시험 합격하고 3차 면접 시험에 이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는데 당시에 뭐 형소법을 뼈대만 조금 알았지. 실무를 해보면 금방 압니다. 그래서 실무를 안 해보면 어떻게 되는가 안 되는가 궁금한데 이미 기소를 해서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조서는 작성할 수가 없는 거죠. 피시는 작성할 수 없고 작성하려면 진술조서, 피의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실무를 해보면 금방 아는 건데 89년도 3차 면접시험에 3차 면접시험에는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또는 대검 형사부장 이렇게 세 분이 들어오셨는데 대검 형사부장 당시에 분이 질문한 걸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뭐 이름 자체가 명칭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활용되지 않는 것이고 피의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인 조사는 할 수 있느냐? 참고인 조사는 이미 수사니까 참고인 안 나온 것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는 가능하다. 1심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만 가능하다. 이런 이론도 있지만 참고인 조사는 이미 수사니까는 가능하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법정에 가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경우, 진술을 번복한 경우죠. 그 번복한 경우 또는 이제 며칠 있다가 법정에 나가게 되는데 다시 불러서 참고인에게 미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렇죠. 증인 예정자에 대한 진술 조서를 작성하는 것, 이런 경우는 어떤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당사자가 피고인이 동의를 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참고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참고인이 법정으로 가면 증인으로 되니까 부동의해버리면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해야 되는데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라진 경우, 검찰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때는 수사기관이 유리한 진술을 했다가 법정에 가서는 불리한 진술을 하고, 그래서 수사기관이 다시 불러서 원래의 참고인 진술조서와 동일한 내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피고인이 그걸 증거로 동의하지 않으면 그거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한 것은 못 믿겠습니다. 법관 면전에서 한 것만 믿습니다. 법 면전에서 한 거는 이제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고 자유심 중주의에 따라서 판사가 믿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자유심 중주의에 의한 것이지만 증거 능력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증거 능력이 부동해버리면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 공소 등의 조회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이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안 된다. 그런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공판하다 보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거나 공문서에 조회를 해야 될 경우가 있고 법원에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판 검사에게 재판장이 이러이러한 것을 확인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공판 검사가 확인해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부 사건에서는 송치 사건을 증거 관계를 확인한 후에 기소를 한 경우에는 형사부 검사가 여력도 없고 해서 공소 제기 후의 수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데 인지 수사를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직관 사건이라고 해서 수사검사가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 계속 공판에 관여하니까 법정에서 새로운 진술이 툭툭 불거져 나올 때 그것을 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무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공소 제기 후의 수사,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가 옛날에 사법시험 출제에 들어가서 이 공소제기의 수사를 문제를 낸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답안을 잘 작성을 했고, 그래서 점수도 제가 넉넉하게 부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